등산은 단순히 산에 오르는 행위를 넘어 인류의 역사와 삶, 그리고 정신 세계를 깊이 관통해온 활동이다. 인류는 태초부터 산과 함께 살아왔다. 산은 삶의 터전이었고 물과 숲을 제공했으며 때로는 신을 모시는 성지로 존재했다. 따라서 등산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운동을 넘어서 인간이 자연과 교감하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등산은 건강과 여가, 도전과 성취, 치유와 명상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는 매우 넓고 깊다. 1. 등산의 기원과 역사. 등산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한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을 위해 산을 오르내렸고 부족의 안전을 위해 높은 산에서 망을 보기도 했다. 고대 문명에서는 산을 신성시하며 제사를 지내거나 성지를 세우기도 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산은 신들의 거처로 여겨졌으며 동양에서는 산이 곧 신의 현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중세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맥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험준한 산맥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 보였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곧 생사를 건 모험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인간의 탐구 정신이 되살아나면서 산은 점차 정복과 탐험의 대상이 되었다.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은 1786년 드디어 인간의 발길을 허락했고 이는 근대 산악 등반사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에서도 산은 삶의 근원과 밀접했다. 한반도의 70% 이상이 산악 지형인 만큼 산은 곧 삶의 무대였다. 농사를 위해 산을 개간했고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으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산은 피난처가 되었다. 또한 불교 사찰 대부분이 산속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산이 곧 수행과 깨달음의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등산의 종류와 형태. 현대의 등산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구분된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건강을 위한 일반 등산이다. 도심 근처의 낮은 산을 오르며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또 다른 형태는 본격적인 산악 등반이다. 험난한 설산, 빙벽, 거대한 암벽을 오르는 것은 전문 기술과 장비, 체력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활동이다. 트레킹은 비교적 완만한 산길이나 오지를 장시간 걷는 것을 뜻한다. 히말라야 트레킹, 안데스 트레킹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이킹은 가볍게 산책하는 형태의 산행을 말한다. 반면 알피니즘은 등산을 하나의 철학적 예술적 행위로 바라보는 개념으로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과정 자체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는다. 3. 등산 장비의 발달. 등산 장비의 발달은 등산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원시 시대에는 나무 지팡이나 집신이 전부였지만 오늘날에는 첨단 과학이 접목된 장비가 필수적이다. 등산화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다. 산의 경사와 돌, 지늘길을 안전하게 오르려면 발목을 잡아주는 견고한 등산화가 필요하다. 배낭은 등산의 또 다른 필수품으로 체중 분산과 수납 구조가 설계된 전문 제품이 개발되었다. 의류 역시 과거의 면이나 모직에서 벗어나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하는 기능성 소재가 대세다. 고어텍스 같은 방수투습 소재는 산행의 안전을 지켜준다. 스틱, 헤드램프, 아이젠, 카라비너 등 부가 장비도 필요에 따라 갖추게 된다. 장비의 진화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안전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4. 등산의 신체적 효능. 등산은 최고의 전신 운동이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다리 근육, 허리, 복부, 팔까지 고르게 사용된다. 경사로를 오르내리며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또한 등산은 비만 예방과 근력 강화, 골밀도 증가에도 효과적이다. 꾸준한 등산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등산은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청년층에게는 체력을 길러주고 중장년층에게는 건강 유지와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 5. 등산의 정신적 효능. 산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한다. 울창한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는 심리적 안정을 준다. 피톤치드라는 식물성 물질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인다. 등산은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명상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은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하며 이는 삶의 활력을 불러온다. 6. 등산의 위험과 대비. 그러나 등산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길을 잃거나 기상 악화, 탈진, 추락 등 예기치 못한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다. 산행 전 기상 예보 확인, 적절한 장비 준비, 체력에 맞는 코스 선택, 동행자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안전 산행 10계명은 등산인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7. 등산과 문화. 등산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가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가 산악 문화의 중심이고 한국에서는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등이 대표적인 산행 명소다. 한국인에게 산은 생활 속의 친구와도 같다.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산을 찾고 산악회 모임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또한 산은 문학과 예술의 영감이 되었다. 고전 시가에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 많고 화가들은 산의 위용을 그림으로 남겼다. 음악과 영화에서도 산은 종종 도전과 극복, 자유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8. 철학적 의미로서의 등산. 등산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행위이기도 하다. 왜 사람들은 힘들게 산을 오를까? 이는 단순히 정상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과 성취, 자연과의 교감이 곧 인생을 비추는 은유이기 때문이다. 험난한 산행은 인생의 역경을 닮았고 정상의 기쁨은 목표를 이룬 환희를 상징한다. 등산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산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광활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은 존재임을 깨닫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하기도 한다. 9. 등산의 미래. 오늘날 등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산림이 훼손되면서 산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의 등산은 단순히 즐기는 차원을 넘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친환경 등산, 클린 하이킹 같은 문화가 확산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등산은 인간과 자연이 만나 이루어내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숭고한 활동이다. 건강과 즐거움, 치유와 성찰, 도전과 성취를 동시에 담아내며 인류의 역사와 문화, 철학을 아우른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오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등산은 결국 인간이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이다. 정상에 서는 순간 느끼는 벅찬 감정은 단순한 풍경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감동이다. 산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오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며 오르는 길, 그것이 등산의 본질이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